네, 국내 시체크인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자 권충현 과장의 오늘 준비된 내용들 어떤 부분인지 저희가 확인을 먼저 해보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원화 강세, 외국인 이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. 자, 조금 전에 어이즈 앵커와 좀 얘기를 나눴다시피 원화 환율이 좀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높아지는 이런 상황입니다. 자,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장보다는 뭐 일본이나 다른 시장에 더 매력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좀 불안감이 있어요. 지금 어떻습니까? 일단 장부터 좀 점검을 해보죠. 네, 일단은 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코스피가 4일째 좀 숨고르기 국면을 좀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코스닥 또한 뭐 한 720포인트를 찍고요. 외국인 매도세가 굉장히 좀 거세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인의 매수세가 일단 한 16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좀 제동이 걸려서 굉장히 투자자의 입장으로서는 좀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하루였습니다. 네. 일단은 뭐 내용을 봤을 때는 원화 환율이 급락을 좀 했고요. 그러면서 국내 기업들의 실적 회복에 훼손이 좀 가능성이 좀 대두되면서 그러면서 좀 굉장히 좀 시장에서는 불안감이 좀 조성됐던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원화 환율 같은 경우는 898원까지 좀 떨어졌는데요. 7년 2개월 만에 좀 최저 수준이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불안감을 좀 만들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. 일단은 뭐 원엔 환율의 약세는 외국인들에게는 굉장히 좀 좋은 명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동안 굉장히 많이 샀었는데 좀 조정을 갈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됐는데요. 일단은 뭐 4월 같은 경우만 해도 외국인 4조 6천억 이상 순매수를 하면서 이로 인해서 좀 달러 공급이 굉장히 좀 커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원달러 또한 굉장히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하지만 뭐 다른 시각에서는 또 다른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만약에 뭐 외국인들이 환율 우려였다면은 외국인 자동차주를 대거 좀 매도를 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한다는 아직은 좀 기우가 아니겠냐는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.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얘기는 좀 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4월 한 달 동안 4조 6천억 원을 매수했습니다. 그러니까 매수 규모는 어마어마했고, 자 그런 부분에서 좀 다시 좀 쉬어가는 타이밍인지 아니면은 이런 부분이 좀 지금 우리 시장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. 맞습니다. 무엇보다도 뭐 수출주라던가 뭐 다시 내수주 쪽으로는 서로 다른 움직임이 확실하게 좀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맞아요. 같이 좀 나오고 있는데 시장 전반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 뭐 명분으로서 외국인 매도가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 아닐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? 네, 일단은 뭐 시장 전체적으로 예상을 봤을 때는요, 5월에는 일단 연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5월 연휴 그리고 5월 코스닥 실적 발표까지는 좀 어느 정도 관망세가 이어지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% 정도밖에 컨센서스를 내놓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확인하고 좀 돈이 들어오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뭐 기관의 경우에는 뭐 시장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요. 뭐 조정 시에는 기관의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좀 기대감도 굉장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적을 좀 확인해 가면서 박스권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고요. 또 어제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뭐 실적이 안 좋은 대장주가 나온다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정의 빌미가 되지 않겠는가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2120포인트에서 한 2200포인트의 박스권을 좀 예상을 하고요. 코스닥 같은 경우는 680포인트에서 720포인트 수준의 좀 박스권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다만 뭐 한국 증시는 아직까지 굉장히 싸고요. 그리고 실적 모멘텀까지 좀 장착한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그렇게 지금 흔치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시장 하락 시 굉장히 좀 좋은 매수 찬스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시장 하락 시에는 뭐 좋은 매수 찬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좀 전체적으로 좀 아직까지는 우리 시장 조금은 좀 저평가가 돼 있다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얘기를 해주셨는데. 자, 그러면은 이렇게 좀 내려왔을 때 우리가 좀 공격적으로 좀 대들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여기서 하지만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좀 고민이 됩니다.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? 네, 시장 뭐 상당히 뭐 고점에서 좀 변동성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시장에 좀 대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다만 박스권 하단부터는 뭐 분할 매수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는가. 그래야지 뭐 아무래도 수익률이 좀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일단은 뭐 글로벌 유동성 잔세는 최소 뭐 올 상반기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요. 우상향의 차트를 계속해서 그려주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다만 뭐 5월 중반까지 단기간 어느 정도 좀 박스권을 좀 예상하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. 일단은 뭐 중국의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올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일단은 뭐 중국 지준율
지급 준비율을 인하를 이미 했기 때문에 일단은 또 다른 것도 인하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시장에서는 한편으로 걱정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MSCI 지수 편입에 따라서 굉장히 좀 악재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일단은 요 근래 한 달간 4조 이상 매수를 했고요. 유출 자금은 최소 1조에서 크게 보는 사람들은 10조에서 40조 수준까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굉장히 기우인 것 같고요. 그리고 일단은 MSCI 지수 편입이 만약에 되더라 하더라도 6월이고 그리고 자금 규모 또한 1년 뒤에 5% 규모로 들어온다고 해봐야 한국에서 0.1% 수준에서 좀 빠져나가는 정도에 끝날 것이라고 좀 보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까지는 좀 기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최근 중국 증시 상승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또 이 펀드의 비중을 늘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까지는 일단은 걱정을 좀 미뤄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5월 중순까지 일단 잠시 쉬어간다고 좀 생각하시고 시장을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번 기회에 포트폴리오를 좀 리밸런싱하는 기회로 좀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박수건 하단치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죠? 박스권 하나치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2120포인트, 코스닥 같은 경우는 680포인트 정도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좀 어느 정도 매수로 좀 대응을 하셔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. 시장 예상치에서 전망을 주셨던 그 포인트 가운데서 코스피는 2120포인트.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. 진짜 박수권이 어느 정도 이렇게 높아졌나 싶을 정도로 얘기가 나오는데 그 하단치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. 코스닥 같은 경우는 680포인트 선에서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보자라는 전략을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. 네. 그리고 MSCI 얘기 정말 단기 악재로 작용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맞아요. 아직 좀 시간이 있어요. 6월에 악재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. 그 전까지는 좀 기호에 불과하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때 좀 지수를 들어갈 때 어떤 종목 위주로 좀 접근을 해보면 좋을까요? 네, 저희도 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. LG 생활건강을 좀 대장주로 보고 있습니다. 계속해서 좀 화장품 쪽에서는 좋은 그림을 그려줄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좀 매매하기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내려와 있고요. 그리고 만약에 시장이 출렁거리면서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을 한다면은 어느 정도 굉장한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1분기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습니다. 1,785억 원으로 좀 발표를 했는데요. 일단은 국내 면세점 호황기 최대 수혜주가 아니었겠는가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2분기 실적 또한 좀 더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. 현재 수준이라면은 2천억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. 2분기 영업이 2천억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가가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일단은 순이익 올 한 해 한 6천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. 영업이익은 한 8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요. PER은 한 22배 수준으로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생필품 주식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비싼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중국 분들이 지금까지는 화장품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요. 이제 이 매기가 생필품까지 굉장히 좀 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예전에 일본 제품으로 인해서 밥통부터 화장품도 했었지만 예전에 생각하신다면은 굉장히 생필품 쪽으로도 일본 쪽으로 굉장히 좀 좋아하시는 모습이 있었거든요. 거의 비슷한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중국 분들이 이런 식으로 생필품도 좀 매수를 하실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PER 한 30배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. 현재는 시청 한 15조 수준인데요. 일단은 시청 20조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겠다. 다만 대형주다 보니까 급하게 대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일단은 시장을 좀 기다려가면서 좀씩 포트를 늘려가시는 게 좋겠다.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LG생활건강 최고의 지금 4월 20일 때였죠. 95만 원대 조금 넘는 가격에 최고점을 좀 찍었었고 현재 지금 87만 원대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. 지금 현재 가격으로 볼 때는 좀 부담도 없고 그리고 화장품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생활용품까지도 이제 함께 좀 생산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의 좀 더 다른 기업들보다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해서 짚어주셨고요. LG생활건강 오늘 최선호주로 짚어주셨습니다. 네,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국내 이슈 체크인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. 감사합니다, 과장님. 네, 고맙습니다.